한규수의 한큐. 온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베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럼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니까요. 그 링크 들고 오셔서 여러 콘텐츠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자, 오늘도 여접시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또 진행하는 무료 방송이지만 그러나 항상 다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경계감도 만만치 않은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큰 위치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주도 섹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주도 섹터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무료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시 50분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앞서서 저희 종목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좀 못 나가는 종목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못 나가는 종목은 이제 그냥 현금 차익 실현하고 오히려 잘 나가는 종목에 더 털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 장세는 가는 종목이 더 가요.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덜 올랐던 종목군들도 조금 빨리 따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분명히 있고 대장주가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를 볼 때 우리 투자 격언에서 보통 뛰는 말 위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또 보통 이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말들을 하죠.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저점 매도고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뷰 종목 중에서 테크윙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 힘든 구간에서 이제 테크윈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렸었고, 자, 수익률 벌써 6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장기 투자의 힘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가장 낮은 가격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들고 갈 때 최대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현재 주가 위치가 이렇게 대단한 시세가 나타났고요. 직전 고점 물량 받고 윗꼬리 달고 약간의 매물들은 받고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는 분명히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테크인 같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실적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비메모리 쪽도 성장 가치 쪽, 비메모리 사업 쪽으로 진출하면서 성장성도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좀 받는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60% 수익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약간의 어떤 단기적인 매물들은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물량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이런 종목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PSK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미 수익률 자체가 50%가 넘어간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 탈출 기간주 중에 2단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죠.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마셨듯이 이 종목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마셨듯이 신고가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반도체 관련 대장주가 앞에 가고 뒤를 따라가는 종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후발 종목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계속해서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PSK도 시장 자체가 시세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에로티 베큐움이죠. 자, 이 종목도 여러분께 바닥권에서 공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참 지루한 답답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러나 공개를 드리면서 지루한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익률이 미미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바닥을 뚫고 시작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크게 부담은 없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저항선 돌파에 따라서 약간의 숨고르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결국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IT 섹터들의 매기는 좀 더 확산되면서 더 많은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목들에 대한 관심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오후 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큐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의 시장 어땠습니까? 자, 오늘 한 큐 코스닥 장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 장세요. 어제 이제 코스닥의 상승폭이 많이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레버리지 팔아야 되는 거냐. 근데 그럴 때 강하게 말씀 안 하셔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으셨거든요. 이 코스닥 장세 지속되는 건가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멀리 보느냐 그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한 수에서 여러분께 멀리 보면 코스닥이라는 그 단어로 제가 한번 정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좀 올랐죠. 올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세는 분명히 코스닥 장세라는 점에 일단 주목하시고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코스닥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저점을 찍고 최근에 올라갔습니다만 만만한 횡보세가 기록하면서 조금은 답답하죠. 현재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증시가 폭락이 났던 부분이고 저 앞에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밀렸던 부분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아직도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도 좀 지루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과거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위치를 뚫고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현 구간까지 왔고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그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강력합니다. 이런 차트 패턴만 보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의 중심은 분명히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코스닥 장세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코스닥 장세라는 점에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3일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증권시장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주도하는 것은 잠깐 정도는 시장을 주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없으면 시장 자체를 주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소량 매수를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장을 견인해 준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밀어붙이는 이런 장세가 될 겁니다. 결국에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고 개인들의 자금이 밀어붙이는 이런 수급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만큼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강하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수혜 섹터가 어디냐. 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나서 그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는 정책 어디입니까? 바로 비대면이죠. 비대면을 중심으로 바로 그 섹터를 정부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코스닥의 IT 섹터, 신성장 산업, 바이오 섹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은요 분명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는 자, 코스닥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추락한 이후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만큼의 그쵸. 속도로 급격하게 또 올라와 줬거든요.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도 코스닥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내일의 한 수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 한 수는 코스닥 IT 장세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 IT 장세,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IT를 선정하셨네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시세가 네.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세가 단발적으로 이어지고 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재료가 나면 잠깐 오르고 나서 다시 밀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와도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는 코로나19 관련주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계속해서 접근하자라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면 안 된다. 기대하면 안 된다. 추세 상승을 기대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여기서도 제가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의 차트 흐름인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요. 파란색 선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아주 공격적인 매수가 따르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형태고요. 자, 하단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빨간색, 검정색 선이 이제 증권 금융을 비롯해서 기관과 외국인들,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고 녹색 선이 기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매도를 하다가 살짝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서도 기업과 성장성, 기업의 펀더멘탈,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코스닥 장세라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들은 기업의 가치 대비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종목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을 개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완만하게 오르다가 시세 분출이 나중에 탄력을 붙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거래 매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분명히 맞추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펀더멘탈 가치가 있는 IT 종목에 포커스가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정부에서 지금 이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정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미래차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증권시장은요, 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미래차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겁니다. 그 섹터를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한다는 점에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섹터는 역시 반도체와 5G가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 IT 섹터는 반도체와 5G가 양대 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5G도 또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오시기 때문에 5G와 그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의 축이라는 점 꼭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 다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장 조사 업체들이 중요한 겁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이 2021년 경기 반등을 예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0년 5월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경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 전망이 100% 맞을 가능성은 일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조사하는 업체들의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빙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중요한데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2021년에 경기가 반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2021년까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증권시장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등 장세, 증시의 반등 장세가 단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올해 2020년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2021년까지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또 코스닥 시장의 신성장 가치 주중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단타 매매를 하시면 지금은 돈을 못 법니다. 단타 매매 하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를 집중할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IT주들의 반등 개선은 사실 올해도 예상이 됐는데 네.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좀 더해지면서 그렇죠. 예상보다 그 사이클은 좀 늦어졌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내년에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또 IT 위주로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한 종목으로 한 추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도 종목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역시 이제 축은 시장의 가운데 핵심적인 축이 있는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유니셈 가져왔습니다. 아, 이제 딱 코로나19 이전에 유행했던, 핫했던 종목들이 그렇죠.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셈 어떤 회사인지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유니셈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해가스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중간에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스크러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예요.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실적 가치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뭐 지난해 실적 대비한다면 평균적으로 이 회사의 퍼가 대체로 5배, 6배, 적게는 4배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참 시세가 좀 한 번 정도 날려고 했다가 별로 빛을 못 봤던 그만큼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반도체 장비 전반에 걸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고요. 현재 주가도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과 더불어서 동반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닥은 탈출했는데 다른 종목에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모습이죠. 이미 앞에서 이제 리뷰를 해드렸던 PSK텍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한 맥락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결국에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후발주로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집 전략 계속해서 좀 단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를 제가 6,500원 정도까지 제일 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장주가 꺾이게 되면 후발주들도 잠깐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너무 높이 잡지 않고 6,500원 정도까지 직전 고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6,5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요. 자, 손절가는 5,000원 정도. 현재 구간에서 밀집대 하단 정도가 깨지게 되면 기관주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손절가는 제가 5,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유니쌤 오늘의 종목이고요. 이제 시장 보실 때 코스닥 위주 또 IT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